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부동산 홍보단 최지연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신세계그룹에서 37년간 근무하시면서 이마트24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설립하시고 7년간 CEO를 역임하신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레전드 모셨습니다. 신세계 면세점도 인수하셨고 TV 쇼핑 설립 등 굵직한 프로젝트도 주도하셨고 현재는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고문이자 펄스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성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 말씀하시고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는 않고요. 아니요. 네, 좋은 회사에서 많은 일을 또 이렇게 맡겨주셔서 덕분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마트24, 이마트 에브리데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만드신 분이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시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좋은 경험들을 학생들하고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갖게 돼서 제가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말고 쉽게 하세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네네. 자, 교수님께서 신세계그룹에서 37년간 근무하시면서 그 쌓으신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과 부동산이라는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통과 부동산 이 둘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사실 그 부동산을 전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통하고 부동산이 무슨 관계지? 이런 의문을 좀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통과 부동산은 닮아 있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먼저 유통하고 부동산은 유통해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팔아주잖아요. 부동산도 자기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보다는 남의 아파트를 팔아주는 중개를 하는 게 부동산의 많은 업무입니다. 또한 이제 그 둘은 수수료, 그 중개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앉아서 고객을 맞이하는 게 사실은 유통과 부동산의 공통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수업을 테마를 의뢰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통에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아까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닮았지만 부동산에는 좀 유통에 비해서 좀 취약한 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닮은 점을 갖게 하면서 또 모르는 점을 도입함으로 해서 어떤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유통과 부동산이라는 과목으로 지금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부동산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유통은 남의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그 차익이죠, 그죠? 네. 수수료를 수취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하는 장사를 하지만 가장 그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소비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소비자들의 원수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 거기에 맞는 상품,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은 계속 업태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부동산을 깊이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업태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유통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부동산에 유통에서 바라보는 고객의 관점, 서비스,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접목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서 유통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제 의견을 좀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마트24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CEO로 이제 7년간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점포를 이제 오픈하셨을 건데 상권 분석 입지 선정 핵심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사실 유통업에 있어서 상권이나 입지를 고르는 핵심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참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게 상권과 입지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유통업에서 근무하면서 입지나 상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 몇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원칙에 의해서 시대 변화나 고객의 변화에 맞춰서 그걸 이제 응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첫 번째 상권이나 입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뭐 이건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입지를 고르라. 이게 첫 번째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통의 경우는 상권이나 고객들이나 이게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입지나 상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확장의 가능성을 미리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고객이 늘어나거나 주차 고객이 많이 늘어나면 주차장을 확대를 한다든가 네. 고객 서비스 시설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입지나 상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입니다. 입지나 상권은 한번 확보를 해놓으면 바뀔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그렇죠. 그만두지 않는 한. 그러면 주위의 상권이 좀 바뀌더라도 콘텐츠가 강력하고 화제성이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있으면 상권이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콘텐츠가 고객을 끌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잘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입지나 상권을 판단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부동산 전공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어떤 입지나 상권 거기도 이제 아마 원칙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부동산에서 조금 더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컨텐츠를 접목하는 노력, 부동산 플러스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부동산을 자산화하고 유동화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한다, 사고 판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다른 데서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컨텐츠를 플러스 요소로 가져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또는 같은 입지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꼭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노력, 개발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공자들은 좀 마음에 두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수업 계획에 보면 AI와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있던데요. 그 37년 경력의 유통 전문가께서 AI를 어떻게 보시는지 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뭐 질문이 없던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 AI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과거에 회사 재직 시절에 IT를 제가 한 8년 정도 제가 개발하고 또 부서를 제가 운영했던 경험은 있습니다만 뭐 IT를 운영한 것과 AI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AI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거나 AI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소견입니다만 AI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AI를 활용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AI가 아무리 발달을 한다 그러더라도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AI는
어떤 답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대가 발달하고 AI가 고도화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장 명철하게 갖고 있는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아마 AI를 더 잘 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즉 자기의 생각을 증명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의 파편들을 증명해주고 그 확장성을 연결해주는 것이 AI지, AI 스스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혹은 세상에 없던 그런 어떤 발명을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AI가 굉장히 사람을 대체하는 업무는 많겠지만 오늘 뭐 부동산 대학원생 또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대학원 입학하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대학원 이상을 졸업하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AI 그 자체의 경향보다는 내가 어떻게 AI를 잘 쓸 수 있을까? 내 생각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자기만의 철학을 잘 가질 것이냐? 그것을 먼저 준비하는 자가 AI도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또 네. 있는데요. 그 이마트24 에브리데이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혹시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 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막 상품 진열된 거 보면서 분석 모드가 혹시 들어가는지 네. 막 보시면서 여기 진열 잘못됐네, 여기 입지 별로네, 막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세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업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직업병은 없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이나 슈퍼에 저는 잘 안 갑니다. 대부분 뭐 이 소비재에 대해서는 제 와이프가 이렇게 쇼핑을 하는 그 부부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편의점에 가거나 슈퍼에 가서 뭐 잘못됐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연하게 이제 들러 슈퍼든 뭐 편의점이든 들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모드로 전환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도 소비자 입장이지만 회사에서 대표를 할 때에도 저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나 마트의 어떤 상품이나 상권이나 진열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뭐 본바탕 자체가 그런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또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고객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편리한 건지 이게 더 매력이 있는 매장인 건지 입구가 여기 있는 게 더 편한 건지를 판단을 했지 대표로서 또는 유통의 전문가로서 판단한 적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간혹 가는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이 여기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여기 있었으면 같이 이렇게 좀 사기가 편했을 텐데 같이 놔뒀으면 좀 매출이 더 올라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틀렸다 맞았다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 시각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이나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를 프로가 한 일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고 그게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전문가의 시각을 갖지만 저의 경우는 가능하면 소비자의 시각,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소매업을 판단하려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시설을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패턴의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지난 수업에서 소비자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네, 맞습니다. 예. 뭐 대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편리할 것이냐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유익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면 틀림이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여기 아래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타벅스에 네네.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스타벅스에서는 전 별로 생각은 안 합니다. 커피 사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커피 맛은 이름 곤란한데. 스타벅스나 혹은 이제 이 브랜드 체인점에 가는 이유는 퀄리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샵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체인화되어 있는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뭐 저는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맛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갔을 때는 전문가의 모드로 가지도 않고 소비자의 모드로 가지 않고 단순히 주문해서 갖고 옵니다. 그냥 김성령 네. 개인으로. 저는 저 입구 문이 참 마음에 안 들던데 네. 어디 있는지 문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소비자 입장입니다. 사실은 여기 밑에 시설도 맨 처음에 이제 여기 MCC관 개발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요 학교에 그 외부 특강을 한 5, 6년 전, 6, 7년 전 정도 되겠네요. 특강을 왔을 때 여기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첫 인연으로 제가 에브리데이 그때 대표였어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만 도입을 하면 저기 위에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저기 옆에 시티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슈퍼만 갖다 넣어가지고는 저기 둘을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이 동네 상권을 생각을 했을 때 저기 위에 있는 상권을 밑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뭐를 더 키 테넌트를 가져오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상권의 특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다이소를 에브리데이 안에 갖다 놓으면 저기 위에서 뭐 한 400, 500m 밑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에브리데이 안에 다이소를 갖다 놓았고요. 그것도 교수님의 생각이. 예. 그리고 그러면 이 1층 전체를 또 시그니처로서 하려고 그러면 뭘 갖다 놓으면 되겠느냐 생각을 한 게 이제 스타벅스였고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학교 쪽에서 좀 의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스타벅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이마트 에브리데이 옆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 MC 시간을 봤을 때 어떻게 1층으로 전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겠느냐. 이제 스타벅스를 갖다 놓으면서 전체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스타벅스가 되게 들어오기 제가 뭐 다른 데서 스타벅스 계약서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아이고 굉장히 조금 저기 하던데 약간 균형 잡히지 못한 계약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네. 아마 여기도 그런 처음에 이 MC 시간을 기획을 할 때 처음에 스타벅스하고 좀 협의를 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조금 떨어진 데 스타벅스 하나 더 있죠.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제대로 제가 만약에 처음에 기획했으면 지금 에브리데이 있는 자리 좀 메인 쪽에다가 제대로 규모 있게 잡았겠죠. 근데 이미 이제 기존 적에 들어와 있고 원래는 이게 학원 자리거든요. 학원이 있다 보니까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에브리데이도 면적을 더 쓰려고 했는데 못 쓰다가 결국 이제 학원이 안 되고 공실로 남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왔었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네네. 뭐 커피도 사 먹고 브리커시도 먹고 좋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 직원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고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김성현 교수님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왜 대통령을 보면 뭐 TV도 잘 나오기도 하고 뭐 시장 같은 데도 막 이렇게 국민 저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기업인들은 솔직히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와, 이마트 에브리 대표야? 뭐 이게 혼자. 또 이쪽 부동산 학생들하고 접하고 하는 게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어색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자기를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동종업계에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이종업계에서 생각하는 법과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아마 유통과 부동산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상업시설, 뭐 쇼핑센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뭐 물론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입장에서 유통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또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컨텐츠, 어떤 서비스, 고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양자를 바라봄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지금까지 갖지 않았던 어떤 통찰력, 어떤 뭐 관점, 그런 입장에 대한 이해,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더 많은 어떤 사고의 확장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 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배경이나 그런 걸 많이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거 할 줄은 몰라요. 이짝. 이짝. 이짝 이렇게 꼬부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하트 하시면서 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촌스러운데. 좀 이렇게 네. 여기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아, 교수님 하트가 안 되네. 자, 우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화이팅!